안녕하세요. 영가 스파르타 센터 인천 부평점 센터장 상큰 유자스입니다.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 중에서 기존에 이제 인강이나 실강을 들으면서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독학거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편입 영어 강의를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편입 외에도 공무원, 경찰, 소방 이제 영어 강의를 하면서요. 수험생분들이 이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체계적인 커리를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제 대형 강사분들 커리 중에서는 빠진 게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못하면은 아마 점수가 오르는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험생들이 유의할 점은 다들 이제 타과목 공부하느라고 너무 영어를 인강에만 또는 실강에만 너무 의존해서 본인이 안 풀어보고 계속 강사가 설명해 주는 거를 받아 적는 식으로만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틀려도 좋습니다. 자신의 실력에 맞는 좋은 교재를 추천받아가지고 직접 풀어보기도 하고 틀려보기도 하고 그걸 정리를 하고 그렇게 직접 자신이 풀면서 한 거 한 거 끝내야 돼요. 그래야지 자신의 실력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이제 좋은 교재들 위주로 좀 선별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독학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메모장을 켜볼게요. 저는 공무원 영어는 한 6개월 정도면은 이제 기초 학생들도 한 85점까지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고 경찰 소방 영어는 공무원 영어에 비해서 조금 더 쉽고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개월 정도면은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설명은 한 6개월과 4개월 정도 잡고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개월 차 한번 볼까요? 기초 과정에서는 먼저 어휘랑 기초 문법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휘는 처음에 중학 영단어를 먼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 영단어는 제가 파일을 공유해 드릴 건데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 게시판에 링크 주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가지 제가 만든 자료들을 다 공유를 해 놨어요. 그래서 중학교 영단어부터 한번 빠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영단어라 할지라도 아마 모르는 단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의 영어는 저는 처음에 4시간 정도를 먼저 추천드릴게요. 보통 수험생분들이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영어가 중요해서 영어를 초반에 좀 많이 공부해라 이런 조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이제 영어 강의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 생각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뭐 대형 강좌 인강을 보거나 이제 공부를 수험생분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시간을 한 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투자한 시간만큼 효과를 본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실력이 많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일반 학생들은요. 그래서 처음에 영어를 너무 많이 잡고서 타과목이 늦춰지기보다는 어차피 타과목은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점수가 나오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타과목은 타과목대로 공부를 하시고요. 영어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잡고서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하루에 만약 4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처음 한 달은 1시간은 일단 어휘를 보시는 거예요. 중학교 영단어. 중학교 영단어 제가 걸어놓은 링크, 제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하루에 한 200개 정도를 보세요. 만약 더 빨리 볼 수 있다. 그럼 더 빠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들을 위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학교 영단어 끝나면은 이제 수능 영단어를 보세요. 수능 영단어는 뭐 어떤 교재가 좋냐? 뭐 시중에 교재가 많죠.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어떤 교재를 봐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추후에 독해를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독해를 푸시면서 모르는 독해용 어휘를 정리하다 보면은 이게 수능 어휘랑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어휘는 2에서 3회독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독해형 어휘 정리한 걸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재를 봐도 상관없고 수능 영단어는 눈으로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휘는 1시간 정도 투자하시고요. 근데 3시간은 기초 문법에 투자하세요. 시중 이제 강사분들의 기초 문법 교재가 이렇게 잘 나온 교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본인이 기초 어떤 문법 교재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걸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초 문법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첫 번째는 제가 오래전에 만든 단 7시간만에 끝내는 기초 영문법이라는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 강의인데요. 한 5시간 정도 안에 그냥 간단한 기초 문법을 다뤄요. 요 무료 강의를 한번 보세요. 이 강의를 볼 때는 그냥 이해 위주로 보시고요. 암기는 하지 마시고요. 필기 위주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나면은 저는 EBS의 수능 스타 강사인 로즈리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래머 홀릭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도 마찬가지 무료 강의예요. 대신에 교재는 아마 인터넷에서 아마 5,000원인가 아마 할 거예요. 제가 한 4년 동안 이제 주위에 있는 수험생분들에게 이 교재를 추천해 줬는데 다들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머 홀릭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인이 보기로 했던 기초 문법 강좌가 있으면 그걸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 강좌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무료 강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초 문법을 공부하실 때는 다시 한번 너무 암기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암기를 하면 아마 진도를 못 나갈 거예요. 어차피 기초 문법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 안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 문법을 공부하면서 이해를 한다. 뭐 이해를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필기한 거를 자기 자신에게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든지, 그럼 이해 아마 된 거겠죠. 말로 설명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기초 문법은 상당히 중요해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기초 문법은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독해 들어갔을 때 문장 구조 분석을 할 거예요. 문장 구조 분석을 하면은 동사, 오형식 제대로 암기 안 되신 수험생들 절단위로 잘 못 보고요. 수동태 연습이 제대로 안 되신 수험생들 수동태 나오면 오래 걸려요, 해석하는데. 투부정사 나오면 명수정법인지 형수정법인지 부사정법인지 헷갈리고, 관계대사 나오면 문장이 길어져서 잘 못 보고, 도치가 일어나면 왜 도치가 일어나는지, 이런 모든 것을 배우는 게 사실은 기초 문법이에요. 그래서 기초 문법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초 문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은 어휘 1시간, 문법 3시간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기초 문법과 기초 어휘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개월차 들어갈게요. 1개월차에서 기초 과정을 공부했다면 저는 2개월차에서는 이론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과정인 준이론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2개월차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수능 영단어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2에서 3회도 보라고 했기 때문에 2개월차에도 아마 수능 영단어 계속 보시던 교재 보시대요. 만약에 1개월차에서 수능 영단어를 하루에 뭐 100개씩 봤다. 그러면 2개월차에서는 뭐 150개나 200개나 조금씩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수능 영단어는 한 남은 이제 기간 동안에 계속 돌리시면서 2에서 3회도 끝내세요. 그리고 이때 영어는 하루에 4시간 공부한다면 수능 영단어 1시간 정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영단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눈으로 자주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법입니다. 문법은 제가 적어놓은 거 보면은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요 교재를 제가 추천했는데요.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한 4년 동안 써봤어요. 써봤는데 중학교 교재에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은근히 많이 어렵고요. 또 쉬운 문제도 많고 어려운 문제도 많습니다. 근데 이 교재가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문제 수가 많다 보니까 자신이 약한 게 명확하게 보여요. 전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교재와 관련돼서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나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중앙영문법 3800제 여기 있죠?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활용도 동영상 요걸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어떻게 공부하는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우선
이론은 너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론은 나중에 추후에 이론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이 공모 문법 이론을 배울 거기 때문에 이론은 암기하기보다는 그냥 이해 위주로 보세요. 양이 좀 많습니다.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암기보다는 그냥 이해 위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세요.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어휘 같은 거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는 간단히 옆에다 출제 포인트 적어보면 좋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 있다 할게요.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금 메모장 크기가 너무 작아서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잠시 한글 좀 켜볼게요. 잠시 조정 좀 하겠습니다. 자, 이게 더 잘 보일 수도 있겠네요. 중화영포 3.8배째 3학년. 문제를 푸실 때는요, 문제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he looks happy가 맞냐? 기초과정에서 이런 거 많이 묻죠? 뭐, happy가 맞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시는 수험생분들은 아마 happy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왜냐면 happy는 지금 품사가 보니까 부사이고, 룩스라는 이 동사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는 우리 동사 수식해서 배우잖아요. 하지만 정답은 이제 해피죠. 아시는 분들은 보통 룩이 보다가 아니라 이 형식일 때는 감각동사로 뭐뭐처럼 보이다 뜻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해석상 지금 보이다 뜻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 형식이라고 하면은 뒤에 보어가 오기 때문에 보어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올 수 있지 부사가 올 수 없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해피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시험에서 뭘 묻고 있는지. 룩이 이 형식인지 알고 있냐. 그리고 보어는 명사, 형사는 보어가 될 수 있지만 절대 부사는 보어가 될 수 없다. 물론 기초학생들이 이런 걸 적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는 거 내에서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식 문제는 하지 마세요. 제가 동영상에서 설명했지만 저희는 서술식이 없기 때문에 서술식은 굳이 안 풀어도 되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빈칸 넣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객관식 문제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중앙학번 3.8배째는 상당히 문제가 좋아요. 많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리고 나는 기초 단계의 단원별 문제 중에서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그걸 알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실 때는 절대 뭐 깨끗하게 보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표시를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두 번째 볼 때는 그 틀린 거 위주로만 빨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보통은 또 틀리거나 암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보시는 분들은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이 뭐가 틀렸는지 잘 모르고 그럼 다시 또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답이 보여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나중에 그 암기가 됐냐 안 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법도 1시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능 어휘 1시간, 그리고 중앙법 38일째 1시간. 자, 그리고 이제 주리론 과정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초 구문 독해도 들어갈 거예요. 기초 구문 독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문 독해가 왜 필요하면 기초 학생들이 보통 독해를 할 때 문장을 잘 못 읽는 경우가 있어요. 문장을 잘 못 읽는다. 문장이라는 거는 그 안에 어휘나 어법, 구문이 있습니다. 어법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문장을 잘 못 읽는다는 거는 저는 아직 문법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요.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문 독해를 연습할 때는 첫 번째,
짧은 지문, 단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문법이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계속 같은 문법이나 구문이 반복이 돼야 합니다. 이게 이제 구문 독해예요. 그러면 이런 구문 독해를 하면 어떤 점이 좋냐? 자, 직독 직해가 가능하고요. 문장 구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속독도 가능하고요. 구문을 외우니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빠르게 읽어야 돼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구문 독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교재는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수능 교재에서 천의문 기본편을 추천합니다. 천의문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사실 공무원보다 수능이 훨씬 시장이 크잖아요. 특히 수능 주제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천의문 기본편이 지문은 간결한데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강사를 제가 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 보실 분들은 천의문 기본편을 약간 추천드릴게요. 공무원 강사분들 구문 독해는 살짝 약간 난잡하거나 살짝 어려워요. 근데 천의문 기본편은 독학으로 하기가 참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밑에 링크에다 활용하는 방법은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추후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동영상을 보시고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천의문 기본편 같은 경우는 저는 한 2회도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구문 독해랑 유형별 독해를 같이 할 건데 이 두 개를 합쳐서 2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문 독해 그리고 유형별 독해 둘이 합쳐서 2시간. 만약에 구문 독해 자체도 좀 버거우신 분들은 구문 독해를 1시간 정도 투자해야 되겠고요. 구문 독해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구문 독해는 30분, 유형별 독해는 뭐 1시간 반 이렇게 비중을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자, 구문 독해 같은 경우는 먼저 1회독. 1회독 할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 연습을 하시고요.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하세요. 공무원 강사분들 중에서 문장 구조 분석을 제대로 이렇게 수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밑에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제 무료 강의인데 독해를 위한 기초 문법 무료 동영상 특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강의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편입 영어를 강의를 했기 때문에 편입 학생들은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기초 독해 시간에 많이 연습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문장 구조 분석이 잘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려운 원서나 영어 원서 같은 거 편입 영어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빨리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이제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문법에서 문장 구조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문법을 한번 싹 정리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특강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독 할 때는 다시 한번 해석하는 연습. 천의문 기본편 안에 있는 예문들을 바로바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는 이제 구문을 A4 용지로 정리해 주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대 용법이 아직 제대로 안 잡혔다. 그럼 적는 거죠. 소대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뭐 may, can, will은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소대 다음에 그냥 주어 동사 넣으면 결과. 그래서 뭐뭐 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투투 용법이 아직 제대로 암기가 안 돼 있다. 그럼 이건 뭐 암기를 해야지 저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너무 모호해서 뭐뭐 할 수 없. 너무 모호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천의문 기본편을 보시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별 독해. 유형별 독해는 이제 실제 독해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수능 교재 중에서 자이스토리 독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많이 푸시죠? 자이스토리 독해 시리즈 중에서 기본편을 추천합니다. 총 3권이 있는데 기본편은 고등학교 1학년 거고 완성편은 고2입니다. 그리고 실전편은 고3인데요. 저는 기본편과 완성편 정도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공무원 강사분들이 기초 독해가 없는 경우가 많고 보통 기본서에 기출 지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기초 수험생분들은 사실 기출 지문 좀 보기 힘들어요. 문장 구조 분석을 하기 힘든데 대신에 이제 강사분들이 설명해 주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좀 쉬운 지문으로 유형별 독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읽을 수 있을 테니까. 자, 자이스토리 독해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능 교재라서 공무원에 얻는 유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퀴즈에 안 풀어도 되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어차피 초반에는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유형과 안 맞다고 하더라도 해석 연습 차원에서도 한번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푸시면서 유형별 접근법을 익히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 약간 유의하세요. 속독하지 마세요. 보통 수험생분들이 속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속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내용 파악이 되니까요. 근데 일반 학생들이 속독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내용 파악을 다 놓쳐요. 자, 그게 아니라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세요. 속독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연습을 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기출 20지문짜리 풀 때 그때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배분 연습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풀 때 그때 속독하시면 됩니다. 또 독해 복습할 때도 빠르게 읽으면서 속독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형별 독해를 풀 때는 속독보다는 맞추기 위해서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는 답의 단서를 찾으세요. 답의 단서가 지문에 어디에 있는지 자이스토리 독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명이 상당히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답의 단서도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구조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문장 구조 분석. 문장 구조 분석은 앞에 구문 독해에서도 하는데 여기서도 왜 하냐? 자, 다시 한번 저희가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이유는요. 빠르게 읽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지문이 어려워지면 문장 구조 분석을 안 했던 분들은 지문이 있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자, 그래서 구문 독해, 첫인문 기본편 같은 경우는 단지문에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거고요.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편은 중지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하는 거죠, 연습을. 그리고 독해용 어휘를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암기. 제가 수능 어휘는 2에서 3회도 정도 보자고 했는데 그럼 독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요. 독해에서 모르는 단어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정리해주세요. 그러면은 수능 어휘랑 또 많이 겹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 이제 독해 지구에서 자주 쓰이는 공무원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많이 아시면은 독해 푸는데 좀 더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2개월차에서는 어휘 1시간, 문법 1시간, 구문 독해랑 유형별 독해 2시간. 구문 독해가 좀 버거우신 분들은 1시간까지 그래도 연습을 하셔야 좋고, 그 다음 유형별 독해를 1시간 연습하시고요. 구문 독해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럼 구문 독해는 한 30분, 유형별 독해는 1시간 반 정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독해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10지문 정도 푸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10지문이 좀 버거울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일단 시간을 정해놓고 끊으셔도 되고요. 이제 10지문 풀어야 하는 이유가 실제 독해 지문이 10지문이기 때문에 나중에 10지문까지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과정. 이제 3, 4개월, 2개월 정도를, 2개월 기간 동안 이제 이론 과정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어휘는 이제 수능 어휘는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어휘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무원 어휘가 이제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많은 공무원 수험생분들이 이제 공무원 어휘 책을 보는데 많은 책들이 다 이게 사전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편입 영어 강의를 했지만 편입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한 과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식 구성된 어휘 책들 볼 때 크게 지장은 없어요. 하루 종일 영어만 공부하기 때문에.
근데 공무원 선생님들은 영어만 공부한 게 아니라 5과목 이상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휘를 공부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식 교재들은 좀 보기 아마 힘들 거예요. 해보신 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공무원 어휘는 이제 GRE 어휘라고 하죠. 이제 편입에서 많이 보는 이제 GR인데 미국의 대학원가 때 보는 시험이에요. 이 어휘는 많이 어렵거든요. 수능 어휘는 우리가 자주 쓰기 때문에 눈으로 자주 보면 되지만 이 편입 어휘, GRE 어휘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어원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모르고 메모장 썼네요. 자, 이 메모장 지울게요. GRE 어휘. GRE 어휘를 외우기 위해서는 먼저 어원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에티케이트라는 이 단어가 뭐 태희하다 뜻이 돼요. 그러면 뭐 수능 어휘처럼 뭐 A, B, D, I, C, A, T 이렇게 외우기 힘들어요. 얘랑 비슷한 철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어원을 알아야 합니다. A, B는 away의 어원이 있고요. dict는 say의 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쉬워요. 어떻게 외우냐면 말하고 멀리 떠나는 거야. 태희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많은 책들이 어원이 잘 안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동의어 위주로 계속 모아놔서 반복이 돼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 표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 각각 개별적 단어들 위주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때그때는 외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섞여요. 그리고 반복. 어떤 단어가 중요하면 그 단어가 뒤에서 여러 번 나오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식 책들은 사실은 편입학생들이 아니라 공무원 학생들은 좀 보기 아마 버거우실 거예요. 그리고 보더라도 아마 좀 많이 섞일 겁니다. 그래도 봐야겠죠. 어쨌든 자신이 계속 어휘책을 보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계속 줄여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공무원 어휘는 편입 어휘에 비해서 GRE 어휘 중에서 그냥 가장 대표적인 단어들 위주로만 많이 물어요.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어휘가 상당히 보람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는 딱 외워야 할 거 위주로 그냥 외우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전식 단어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보셔도 괜찮지만 아직 시작을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먼저 어휘는 공무원 어휘는요 저는 약간 인강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독학거리인데 다른 강의 같은 경우는 뭐 EBS, 로즈리, 크레이버, 홀릭하고 뭐 단 7시간 끝난 생애체 영문법 이런 거 빼놓고는 제가 따로 이렇게 인강을 이렇게 추천하는 교재는 없었어요. 근데 어휘는 공무원 학생들한테는 인강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인강이 왜 수월하냐면 인강에서는 기출, 어휘, 국어, 생활영어 위주로 동의어 위주로 가져오고요. 어원이 필요하면 어원 설명하고 반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인강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동기 어휘 200제 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동기 어휘 선생님의 어휘 200제를 보세요. 또는 만약에 풀패스가 없다 그러면 제 무료 강의는 보세요. 제 무료 강의는 여기 보시면은 경찰 기출 어휘 수거 생활영어 동영상 그 국가지, 지방지, 서울시 사회복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찰이 아니라 하더라도 처음에 보실 때는 경찰 기출 어휘 수거 생활영어 동영상 여기서부터 보세요. 왜냐면 요 경찰 어휘 안에 제가 공무원 기출 어휘를 많이 넣어놨고 이 어휘를 보시고 이제 국가지, 지방지, 서울시를 보면 좀 더 수월합니다. 대신에 경찰과 소방학생들은 그냥 경찰 기출 어휘 수거 생활영어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강을 활용하실 분들은요 1회독 하실 때는 암기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암기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 그냥 인강을 보고 듣고 필기하세요. 그럼 알아서 동의어 설명 계속 하고요. 어원 설명하고요.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2회독 할 때 암기를 해주세요. 필기한 거 위주로.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전식 교재는 2회독부터 같이 보셔도 되고요. 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그냥 요 인강을 봤던 그 교재 위주로만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보셨던 어휘 플러스 자신이 평상시에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 정리한 거 단어장에 할게요. 이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되세요.
크게 막힐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저는 공무원 어휘는 개인적으로 인강을 먼저 보라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어휘는 1시간 정도 투자하시고요. 이제 문법도 이제 공무원 문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 문법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교재가 있는데요. 신성희 선생님의 패스 실전 영문법 555라는 교재를 추천합니다. 상당히 좋아요, 이 교재가. 이 교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패스 실전 영문법 555 앞에 112 파트랑 444 파트로 나뉩니다. 112 파트는 이제 이론이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포인트 나와놨어요. 근데 이 포인트가 상당히 빠진 내용 없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별 문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풀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444는 랜덤 문제예요. 근데 사실 랜덤 문제는 뭐 좋고 나쁘고 없어요. 여러분들 단원별을 많이 풀고 나서 랜덤 푸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 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오는 포인트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편입 같은 경우는 고시 영어까지 다 알아야 돼요. 짜잘한 것까지, 지역적인 것까지. 그래서 랜덤도 많이 푸셔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문법은 나오는 거 위주로 보통 나와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단원별 문제를 좀 많이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 이론 과정에서도 단원별 기초 문제 교재로 중앙영법 3.8페이지 3학년을 추천했던 거고요. 자, 여기 패스 실전 영문법 5 교재 중에서 112 파트가 단원별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단원별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경찰 기출에 이런 게 나옵니다. 서제스트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험생분들은 서제스트가 동명사 목적으로 취한다는 것도 암기를 해야 되지만 동명사 파트 가가지고 서제스트 말고도 또 어떤 동사가 동명사 목적으로 취한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뭐 맞겠죠. 뭐 인조이도 있을 거고 마인드도 있을 거고 등등등. 그러면 관련된 단어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단어 관련된 단원별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 선생님들이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단원별 문제를 잘 안 풀어요. 해당 단원에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론과 포인트가 제대로 안 잡힌 수험생분들이 단원별 문제를 안 풀고 빠르게 랜덤으로 들어가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어설프게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많이 틀립니다. 하지만 어휘랑 문법은 사실은 영어에서는 암기 파트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암기를 하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별 문제를 직접 많이 풀어보고 랜덤 들어가면은 랜덤이 쉬운데 단원별 문제를 제대로 많이 안 풀어보고 랜덤 들어가면은 랜덤이 많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스 실전 영문법 555라는 교재를 많이 사용하시게 된다면 요 포인트별 문제를 푸시고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직접 적어보세요. 뭘 묻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시험에서는 이런 게 나오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4 랜덤으로 들어가면요 111 보시고 444 랜덤 들어가면은 다소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그냥 기본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중에 있는 기본서 가지고 있다. 그럼 기본서에 있는 이론을 보라는 게 아니라요. 어차피 111에 있기 때문에 이론은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기본서에 있는 단원별 문제를 푸는 거예요. 111에서 단원 문제 풀지 않았냐. 근데 사실 111에 있는 거는 포인트별 문제라서 틀린 예문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단원별 문제 직접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기본서들. 기본서 없으면 그냥 똑같은 신성희 선생님 교재 기본서 문법 따로 팔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서 있는 단원 문제 푸셔도 좋고요. 거기서 적용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포인트 적으시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444 랜덤 문제 점수합니다. 만약 시험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111 풀고 바로 444 들어가야 되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중간에 기본서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게 딱 끝나면요. 이제 계속 이 교재들만 계속 반복해서 돌리고 암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포인트가 벗어나지 않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 다른 랜덤 문제집 사서 풀어도 되지만 어차피 여러분 나중에 연도별 기출 풀면서 기출 직접 풀 거기 때문에 문법은 이렇게 딱 할 것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양을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문 독해 같은 경우는요. 천인문 기본편이 2개월에 봤지만 한 번 더 보기로 했기 때문에 3개월 정도에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4개월 차 정도에서는 완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천인문 완성 같은 경우는 약간 중급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참고로 경찰 수험생분들, 그리고 소방 수험생분들, 그리고 영어 전서 높지 않은 기술직 학생들은 천인문 기본편만 봐도 괜찮아요. 하지만 일반 행정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구급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완성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성은 지문이 좀 더 길어지고요. 대신에 완성을 가지고서 똑같이 연습하시면은 여러분들 공무원 독해에 있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유형별 독해는 앞에서 2개월 차에서 자유스트 독해 기본편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마 한 4개월 차 정도 들어가면 완성편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2 거. 자, 대신에 자이스토리 독해 하루에 한 10집 정도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8지문 정도는 완성해서 새로운 지문 푸는 연습을 하세요. 하지만 한두 지문 정도는 기본에서 약간 좀 어려웠던 거 위주로 빠르게 복습하세요. 제가 아까 독해할 때速독하지 말자고 했는데 독해 복습을 할 때速독을 해도 괜찮아요. 필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기 지우지 마시고 빠르게 읽어서 내용 파악하는 거예요. 하지만 새로 푸는 완성은 마찬가지로 속독보다는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 파악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3, 4개월 과정에서는 경찰 소방수험생분들은 경찰 영어 기출을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험생분들도 경찰 영어 기출 푸면 좋습니다. 공무원 수험생분들은 저희는 경찰 아닌데 경찰 영어 기출 왜 푸냐? 먼저 공무원 영어 기출을 풀기 전에 경찰 영어 기출 좀 더 쉬워요. 만약 공무원 영어 기출 바로 들어가시면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경찰 영어가 좋은 거는 뭐냐면 공무원 영어 기출에 비해서 좀 쉽지만 포인트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에서 알아야 하는 포인트들이. 그래서 풀기가 좋습니다. 경찰 영어 기출은 시대고시 기획에서 나온 기출이 답이다. 경찰 영어 편이 있습니다. 이 교재를 추천합니다. 기출을 풀 때는 시간이 없다면 하루에 한 회씩 풀어야겠지만 이제 시간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틀에 한 회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회씩 풀면 좀 질릴 수 있거든요. 밑에서 이제 5, 6개월 차에서도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도 풀겠지만 제가 잠시 영어 기출 푸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많은 강사분들이 유형별 기출이 있는데 영어는 연도별 기출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20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배분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유형별 기출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연도별 기출을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어휘, 수거, 생활영어, 문법 위주로 여러분들이 푸는 연습을 하세요. 경찰은 1번부터 10번이 어휘, 수거, 생활영어, 문법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나중에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 들어가시면요. 공무원 영어는 7번부터 10번 사이에 독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만약 독해 그냥 순서대로 풀잖아요. 근데 그 7번부터 10번 사이에 독해가 좀만 어렵다. 그럼 바로 멘붕 옵니다.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짧은 것부터 푸세요. 어휘, 수거, 생활영어, 문법 풀고 그 다음에 독해에 들어가세요. 이게 하나의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요. 어휘, 수거, 생활영어, 문법을 푸시는데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 찾지 마시고요. 모르는 것을 세운 표시하고는 넘어가세요. 왜? 잡으면은 독해 시간 부족해요. 공무원, 경찰, 소방은 빨리 풀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지 마시고 다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그게 낫습니다.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해 모르는 것은 찾지 마시고요. 유추하세요. 제가 자이스토리 2개월 차에서 어떻게 조언을 드렸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速讀을 하게 되면은 내용 파악 다 못해요. 전체 내용 파악하라 했죠. 그래서 독해 지문을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하시면서 읽을 때 만약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막히는 부분 찾지 마세요. 잡아도 아마 해석이 잘 안 될 거고요. 시간 뺏깁니다. 그냥 빠르게 읽으세요. 읽고 넘어가세요. 대신에 앞에서 해석했던 부분과 그 막히는 부분 다음 부분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유출해 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실력이고요. 저희가 원어민이 아닌 이상 당연히 모르는 단어 나올 수 있고요. 막힌 부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이스토리 평상시에 풀 때도 모르는 부분 나오면요. 해석 찾지 마시고요. 일단 유출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20문제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리뷰가 중요합니다. 리뷰는 1시간 반 정도 투자하세요. 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다른 과목도 기출 중요하거든요. 기출도 계속 포인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게요. 어휘, 수거, 생활영어. 이걸 리뷰할 때는요. 보기양에 있는 단어나 표현들 다 정리하세요. 모르는 거 위주로. 보기양의 단어, 표현도 정리하세요. 왜냐면 또 나옵니다. 또는 그 보기양의 단어, 표현들의 동의어들이 보통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있었죠. 아까 이동기 어휘 200제 또는 재무료 강의. 그거 다 추가 정리해 주면 되겠죠. 두 번째 문법. 문법 푸시고요. 출제 포인트 적으세요. 그러면 출제 포인트 적으면요. 주로 나오는 데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문법은 단원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나오는 포인트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추후에 111 한번 다 보시고 나서 111의 이론은 조금씩 계속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해는 당연히 똑같은 지문은 안 나오겠지만 자이스토리로 유협의 연습을 하고 계시고 천일문으로 구분 독해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도 하니까 두 가지만 하세요. 첫 번째 답의 단서 찾는 연습, 즉 내용 파악을 해야겠죠. 두 번째 독해용 어휘를 정리하고 암기하세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기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독해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자주 쓰이는 단어들 위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용 어휘를 좀 많이 아시면은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독해용 어휘를 정리하고 암기할 시간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투리 시간을 좀 활용하려고 하고 싶습니다. 자투리 시간, 뭐 쉬는 시간도 있을 거고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리고 뭐 버스 안이나 전철 안에서 잠자기 전에도 보면은 아마 1시간 정도 확보되지 않을까 싶어요. 없는 시간에서 1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확보를 하면은 한 달이면 무려 30시간이고 많죠. 6개월이라 생각해보세요.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는 나중에 어휘빨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독해용 어휘를 많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기출을 풀 때는 이틀에 한 번꼴로 풀기로 했어요. 그러면 기출을 안 푸는 날과 푸는 날이 있겠죠. 기출을 안 푸는 날은 아까 말했듯이 어휘 1시간, 문법 1시간, 구문 독해, 유형어 독해 2시간 이렇게 푸시고요. 기출을 푸는 날도 있겠죠. 그때는 기출 30분 시간 배분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1시간 30분 리뷰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죠. 2시간 할 때는 이제 어휘 1시간, 문법 1시간 하세요. 유형어 독해 안 해도 되냐? 어차피 기출 안에 독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경찰 학생들과 소방 학생들은 이 정도까지 하면 됩니다. 단 이제 여경 학생들은 이제 경찰 영어가 좀 쉬워가지고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경 학생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경찰 기출을 끝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기출까지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중에 좋은 동영 모의고사가 있으면은 뭐 동영 모의고사 푸셔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 모의고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쉬운 공무원 기출 위주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회복지나 교육행정직이나 아니면은 1년짜리 거 그냥 푸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는 다운받아서 푸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경분들은 경찰 영어 기출 풀고 공무원 기출도 살짝 푸시면은
물론 경찰 영어보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신의 약점이 분명히 보일 거고요. 그런 공무원 기출을 풀다가 이제 경찰 시험을 가면은 상당히 쉬워요, 경찰 영어가. 그래서 소방, 경찰생들은 한 이 정도 과정까지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공무원생들은 이제 5, 6개월 더 들어갑니다. 5개월 차에서는 이제 5, 6개월 차에서는 저희가 3, 4개월 차에서 인강을 받잖아요. 어휘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어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해주세요. 계속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어 생활 영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무료 이제 자료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링크 보셔가지고 수어 생활 영어 다운 받으셔가지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수어 생활 영어는 어차피 암기하면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자, 1시간 정도 이제 투자하시고요. 자, 문법은 이제 패스 시전 영문법 5에서 1, 2도 풀었고,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신 분들, 시험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444 랜덤 푸시고요. 만약 아직 시험 기간이 좀 남아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기본서에 있는 단원별 문제를 먼저 푸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문법은 출제 포인트 적으세요. 자, 구문 독해는 천인문 완성 1회도 끝냈으면은 이제 2회도 하시고요. 2회도 하실 때는 해석하고 A4 용지로 마찬가지로 모르는 구문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유형별 독해는 자유수의 독해 완성표 푸시면 되겠죠. 하루에 10지문 정도 꾸준히 푸는 거죠. 그리고 답의 단서 찾는 거랑 독해 원리를 싹 다 모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5, 6개월 차에서는 이제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이 들어갑니다.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은 많은 강사분들이 다 보통 유형별 기출이 있는데 연도별 기출을 푸셔야 합니다. 저희는 20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교재가 시대고시 기계에서 나온 기출이 답이다 공무원 영어 편도 있지만 그 교재에는 7급이나 좀 어려운 진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신성희 선생님 교재를 추천합니다. 신성희 선생님하고 강수정 선생님이 연도별 기출이 있는데요. 신성희 선생님은 유형별 기출도 있지만 연도별 기출도 있습니다. 근데 연도별 기출을 사셔야 돼요. 신성희 선생님 교재는 좀 여러 개 있어요. 18년도 따로 모아놓은 거 이번에 나왔고요. 17년도 따로 모아놓은 거, 그리고 16, 15 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옛날 책 중에서 한 10에서 14년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4개를 추천합니다. 자,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20문제에서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신선 선생님 교재는 이제 9급 말고도 7급하고 뭐 국회지, 법원서기 뭐 다양합니다. 자,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까 경찰 영어랑 똑같은데요. 먼저 풀 때는 18년에서 10년 순으로 좀 쉬운 것부터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쉬운 거라면 9급까지. 지방지, 서울시. 사회복지가 많이 쉬워요. 그리고 교육행정지도 좀 쉽고요.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기상지까지 풀어보시고요. 이거 다 풀면 좀 어려운 거. 다시 18에서 10년도 순으로 7급이 어렵죠. 7급까지. 지방지, 서울시. 그리고 국회직도 9급과 8급이 있습니다. 근데 9급은 이제 좀 평이하고 8급이 좀 많이 어려워요. 8급. 그리고 법원서기부. 이쪽은 거의 독해 위주예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뭐 4월달, 6월달, 예를 들어서 국가지가 지방제 그때 본다 해볼게요. 그러면 올해는 영어가 약간 쉬웠습니다. 그럼 내년은 살짝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7급 국회지까지 풀어보신 분들은 내년에 암만 그렇게 나오더라도 그래도 9급 수준의 나이도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많아요, 양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 100회 정도 이상 될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만 풀어도 3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 때까지 좀 기간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한번 싹 다 푸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세요. 한번 더 푸는 거예요. 필기되어 있는 상태로. 왜냐면 암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주요 진열 위주로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에 만약 국가직이 있고 6월에 지방직이 있다고 하면 저는 3월까지는 기출 한번 영어 1회독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국가직도 점수 꽤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4월에서 6월 다시 한번 기출 2회독을 하세요. 이렇게 기출을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수험생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 실제로 6개월 과정 끝나고 나서도 이제 기간이 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시험 보기 전까지. 그러면 어휘는 계속 복습만 하세요. 문법도 굳이 새로운 문제집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복습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오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독해는 계속 해야 돼요. 자이스토리 완성 푸시면은 자이스토리 뭐 실전 푸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기출을 하루에 하나씩 풀겠다. 그럼 기출 푸셔도 상관없고요. 대신 자이스토리 실전 푸시는 분들은 이틀에 한 번은 기출 푸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푸시고 그 다음에 남은 기출들 싹 푸는 거죠. 이틀에 한 번꼴. 그리고 시험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일단 자이스토리 실전 푸지 마시고 그냥 매일 1회씩 푸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하프 모의고사입니다. 하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냐면 영어를 잘하시는 학생들.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뭐 10문제 푸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시간도 많이 안 뺏기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하프 모의고사를 마치 당연히 풀어야 하는 것처럼 과정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프 모의고사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 우리 수험생분들은 단계별로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근데 하프 모의고사가 랜덤 문제란 말이죠. 그럼 그 하프 모의고사가 들어감으로써 원래 해야 하는 공부를 못할 수 있고요. 시간을 뺏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원별로 계속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연습을 하면서 암기하고 단계별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하프 모의고사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갑자기 랜덤 문제를 푸니까 섞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영어는 20문제예요. 10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도별 유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 배분도 다르고요. 집중력도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20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프 모의고사를 뭐 예를 들어서 이해치 잡고 풀어도 상관없겠죠. 그럼 20문제 되니까. 근데 하프 모의고사 이해치 잡고 풀 거면은 그냥 동영 모의고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강사로서는 동영 모의고사 풀기 전에 경찰 영어 연도별 기출,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만 제대로 풀어도 영어 점수는 85점 이상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즉 하프 모의고사는 추후에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연습을 하고 시간이 이제 좀 남아가지고 풀고 싶다. 그럼 그때 풀어도 좋지만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좀 단계별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설명이 좀 길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진 않죠. 영어 독학하는 이제 커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대강을 잡고 이제 수험생들의 강의를 해가지고 많이 합격을 시켰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직접 푸셔봐야 돼요. 너무 강의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의에 의존하면은 자기가 뭐가 약한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평소에 잘하다가 이상하게 실기현장 가면은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케이스냐면 자신이 약한 거를 보완해야 되는데 시험장 갔을 때 자신 약한 부분 위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자기가 뭐가 약한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그런 문제 나오면요 많이 틀려요. 그러면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당연히 인강도 듣고 실강도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 제가 볼 때 한 70점대? 70점대 학생들 많잖아요. 근데 합격을 하려면 한 85점 정도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70점대 학생들한테는 그때부터는 인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단계에 맞는 좋은 교재를 선별해서
직접 풀어보세요. 그리고 틀려보기도 하고 그 정리해서 자기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이런 독학 교재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면서 만약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자, 여기에 이메일하고 카톡 아이디도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